수업 내용은 첫 번째 질문의 종류, 두 번째 질문에 대한 태도입니다. 한 학기 한 권 읽기에 대한 이론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이제 갈수록 점점 더 중요성이 더 크게 느껴지는 게 저는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논의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항상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끌어낼 수 있는가, 좋은 양질의 질문을 이끌어내는가, 또 내 스스로도 어떻게 하면 좀 더 아이들에게 좋은 질문을 할 수 있을까, 이걸 항상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질문의 종류가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일단 그 데이터베이스가 있어야 거기서 내가 끄집어내서 적절히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의 종류라던가 질문과 관련해서 우리가 지식을 많이 쌓아놓는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또 하나 이제 아이들의 질문을 대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아이들의 질문을 대하는 태도인 것 같은데,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그 질문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아이들의 질문을 내가 진정성 있게 대했을 때 보다 좋은 결과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질문이라고 해서 무시하지 않고 그 질문을 나도 한번 궁금해하고 같이 고민해 보려고 하고 탐구해 보려고 하고, 그래서 진지하게 그 질문을 받아줬을 때 아이들도 아, 내 질문을 선생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구나, 진지하게 여기시는구나 하고 좀 더 진정성 있게 이제 더 생각을 이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의 질문을 대하는 태도가 일단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이제 그 질문, 그 이후에 이제 생각을 어떤 이끌어나가는 과정에서 질문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쓰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질문 분류표는 뭐 저기 이제 이 책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그 질문의 종류에 대한 이제 엔샤베라는 학자가 이제 분류해 놓은 질문의 어떤 표인데, 뭐 질문을 꼭 이렇게만 분류할 수는 없지만 그냥 저희가 여러 질문의 분류의 유형 중에 하나로서 그냥 참고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질문을 열린 질문과 닫힌 질문, 그리고 내용 질문과 절차 질문으로 일단 이렇게 가로 세로 축에 놓아 보면은, 닫힌 질문은 이제 선생님들도 알다시피 이제 답이 있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이제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없는, 그래서 답을 찾았으니까 사실 더 이상 논의가 진전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반대편에 열린 질문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열려 있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답이 딱 이미 답으로서 다 닫혀진 게 아니라 더 뭔가 논의에서 더 탐구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열린 질문이 이제 닫힌 질문의 반대편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에 우리가 책을 읽는다면 그 텍스트 안에 내용에 대한 내용적인 질문이 있고, 그와의 이제 반대편에 절차적인 질문이 있는데, 절차적인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내용을 묻는 것이 아니라 뭐 예를 들면은 뭐 이유가 뭐냐라든지 아니면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된다든지 뭐 추리를 해본다든지 뭐 그다음에 상상을 해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내용이 아닌 그 사고의 과정 자체를 이제 물어보는 그런 식의 이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용 질문과 그 반대편에 이제 절차적인 질문 이렇게 있고, 네 군데로 이렇게 나눠서 표로 살펴보면 열린 내용적 질문과 열린 절차적 질문, 닫힌 내용적 질문, 닫힌 절차적 질문 이렇게 나눠 볼 수 있는데요. 어떤 질문이 그럼 좋은 질문이냐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실 답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어떤 상황과 맥락에서 어떤 질문이 쓰이는가가 좋은 질문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닫혀있는 질문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경우에는 그 질문이 좋은 생각을 끌어내기 위한 단서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보통은 예, 닫힌 질문에서 무조건 나쁜 질문은 이제 아니란 뜻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보통은 우리는 좀 더 많은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는 열린 질문이 좀 더 좋은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토론을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논제로서 적합한 질문은 이제 이쪽이 되겠죠. 열린 내용적 질문.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우정이란 뭐 이런 식으로, 뭐 사랑이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답을 명확하게 딱 내려서 닫을 수는 없고 논의의 여지가 있는 그런 식의
내용을 묻는 질문이 논의에 적합할 것 같고, 그것을 탐구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열린 절차적 질문들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사랑의 뭐 정의가 무엇인가, 뭐 사랑하고 있는 예를 들어볼까, 뭐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그 생각의 과정 자체를 하나하나 추적해 나가는 질문들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탐구 과정들을 통해서 이 열린 내용적 질문의 그 내용을 탐구할 수 있게 되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질문을 이렇게 머릿속에다 도표를 하나 그려놓고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아이들에게도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종류의 질문이 적절하겠다. 그래서 그런 질문들을 좀 꺼내서 쓸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의미에서 다양한 질문 유형들은 알아두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것은 이제 그런 질문의 어떤 하나의 그냥 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강조했지만 질문에 대한 열린 태도가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모르겠어요. 이제 모든 어른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제 어른들은 아이들을 이제 본인들보다 아직 뭔가 잘 모르고, 예, 생각을 우리보다는 깊게 하지 못하고 그런 존재로서 자꾸 여기고, 아이들의 생각이나 질문을 뭐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약간 무시하거나 이런 경우들도 종종 있거든요. 우리도 혹시 이제 교사로서 아이들을 대할 때 간혹가다 이제 그런 실수를 범하기도 하고, 저도 가끔씩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이들은 자신들의 생각이나 그러니까 아이들의 질문, 아이들의 생각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배제됐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에 논의에 참여를 하고 생각을 꺼내놓기가 쉽지 않죠. 무시당한 경험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잘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아이들의 질문이나 뭔가 생각에 대해서 내가 교사가 먼저 열려있는 태도를 갖추고 있어야만 아이들도 편하게 그걸 꺼내놓을 수 있다. 또 그리고 진정성 있게 탐구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질문에 대한 열린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질문에 대한 열린 태도로 인해서 원래는 닫혀버릴 뻔했던 아이의 사고가 열려서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이렇게 계속 이끌어져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문에 대한 열린 태도를 전제로 하고, 그렇게 해서 앞에서 이제 우리 이제 그 비판적, 창의적, 배려적 사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우리가 이제 사고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생각의 과정, 그다음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의 과정을 이렇게 나눠 봤을 때, 물론 딱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개의 이제 사고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각들이 있는 거죠. 그런 조각들이 맞물려 돌아감으로써 우리의 이제 생각이 이루어지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질문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언급했듯이 뭐 이유 찾기라든가, 이유를 찾는다든가, 결과를 예측한다든가, 뭐 상상을 한다든가, 대안을 찾는다든가, 남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본다든가,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우리가 사고 기술이라고 부를 수가 있을 텐데, 그것을 좀 뭐라고 할까요? 높은 수준으로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훈련하고 연습을 시킬 수 있으면 아이들의 사고를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으로 이제 사실 제일 좋은 과정이 이제 토론인 거죠. 그래서 질문에 대한 열린 태도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토론을 할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논제는 열린 내용적 질문을 바탕으로 하고, 그것을 이끌어 나갈 때 사고기술 질문이라든가, 그리고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 연속 질문,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한다면 좀 더 아이들을 생각하는, 깊이 있게 생각하는 쪽으로 연결시켜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학생들의 삶과 관심사인 것 같은데요. 토론이 항상 잘 됐던 때를 생각해 보면은 아이들이 논의하고 싶었던, 애들이 진정성 있게 고민해 보고 싶었던 것들을 가지고 논의했을 때가 항상 결과가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저희가 왜 관심이 부족한 것 같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고 싶게끔 만드는 그 관심의 촉발,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래서 토론을 할 때 어떤 논제 이런 것들은 아이들이 논의해보고 싶은 질문으로 이루어져야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물론 선생님의 욕심에 다 차지 않을 수도 있고, 선생님이 생각하는 방향은 다른 것일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논의하고 싶었던 걸 가지고 하면 가장 열띤 호응을 얻으면서 많은 얘기들을 들어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좀 뭔가 진정성 있는 소통이 되고, 그
많은 이야기들을 아이들이 나눌 수 있는데 그렇게 이제 나온 아이들의 고민, 관심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적절한 사고기술 질문과 연속 질문을 활용해서 아이들에게 교사가 질문을 함으로써 보다 좀 더 깊은 차원으로 이끌어주는 역할을 잘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표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그 토론할 때의 논제는 열린 내용적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그 내용을 탐구해 나가는 것은 열린 절차적인 질문을 가지고 하나하나 이제 던져 나가면은 아이들을 좀 더 좋은 생각으로,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라기보다 어떤 뭔가 다차원적이고 깊이 있는 생각으로 이끌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질문을 연구해 놓은 이제 학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면 뭐 닫힌 질문이냐 열린 질문이냐 뭐 좀 더 고차원적인 질문이 뭐 좋은 질문이냐 뭐냐 이런 것들의 논의가 별로 의미가 없고 오히려 뭔가 잘 조직화된 연속 질문이 차라리 학습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생각이 어떤 결론에 딱 도달할 때 바로 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생각의 고리들이 있잖아요. 연결 고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쭉 일련의 과정들을 거쳐서 어떤 생각에 이르게 되는데 보통 아이들이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어떤 연결고리들을 우리가 잘 질문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아이들의 생각이 좀 더 깊고 넓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짧게나마 이제 저희가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왜 하는지와 그다음에 결국 이제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이제 독서 토론 논술에 좀 그것을 이제 좀 책을 통해서 깊이 있게 읽어보고자 하는 이제 독서 토론 논술의 과정이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려고 할 때 어떻게 독서 토론 논술이 잘 안 되는 이유와 그다음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교사가 해야 되는 역할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을 고민해 봐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짧게나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본 영상은 책 토론으로 다지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궁금한 점은 카카오톡 오픈 채팅 토론으로 다지는 한 학기 한 권 읽기를 검색해주세요.